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로열 호텔은 도시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였으며 그 중에서도 최상층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스위트룸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의 정점이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은은한 빛은 한서연이 입고 있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위로 쏟아져 내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남편이 된 박지훈이 욕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옷을 갈아입겠다며 욕실로 들어간 지 벌써 30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소리는 이미 오래전에 멈췄고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식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행복해야 할 첫날 밤이었지만 서연의 가슴속에는 설렘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고급 양털 카펫이 깔린 바닥을 소리 없이 걸어 욕실 쪽으로 다가갔는데 너무나 고요한 방 안의 공기가 오히려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혹시라도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연이 금도금된 차가운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노크를 하려던 찰나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옷이 스치는 소리나 물건을 정리하는 소음이 아니라 억눌린 듯한 여자의 웃음소리와 그에 호응하는 남자의 낮은 속삭임이 뒤섞인 명백한 밀회의 소리였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의 곁을 지키며 가장 친한 친구로서 부케를 받아주었던 최미라의 목소리임이 분명했다. 욕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아주 미세하게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어두운 복도에 서 있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숨을 억지로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 틈으로 시선을 옮겼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위장을 뒤틀리게 만들 만큼 역겨운 배신의 현장이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박지훈이 셔츠 단추를 모두 풀어헤친 채 세면대 위에 걸터앉은 최미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진한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다. 뜨거운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만들었지만 두 사람의 적나라한 행위와 서로를 탐닉하는 탐욕스러운 눈빛까지 가려주지는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서연의 인생 전체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잔인한 연극의 클라이맥스였다. 지훈 씨, 정말 괜찮겠어. 서연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서연을 비웃는 듯한 교태와 승리감이 묻어났고 그녀는 지훈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문 밖에서 숨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거만하게 코웃음을 치며 서연이 얼마나 순진하고 지루한 여자인지 묘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와의 잠자리를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하다는 듯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 결혼이 오로지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서연 집안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사랑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 상황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웠을지 모르지만 한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면 깊숙한 곳으로 억누르며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히려 화장대 위에 놓아두었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문틈 사이로 렌즈를 밀어넣어 두 사람의 추잡한 행각을 고화질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박지훈이 나중에라도 오리발을 내밀거나 서연을 의부중 환자로 몰아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그들이 서연의 가족을 돈줄로만 취급하며 나누는 저질스러운 대화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되어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서연은 녹화를 종료하고 핸드폰을 챙겨 소리 없이 욕실 문 앞에서 물러나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려다보았는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랑의 결실이라 믿었던 그 물건이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반지를 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 옆에는 축하의 의미로 준비되었으나 뚜껑조차 따지 않은 최고급 와인 한 병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 방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짐을 챙기지도 않은 채 몸만 돌려 스위트룸의 육중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는 여전히 욕실에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의 복도는 깊은 밤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서연의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는 호텔 직원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로비로 이어지는 중앙 엘리베이터 대신 VIP 전용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하게 세팅된 신부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차갑게 얼어붙은 빙하처럼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움직임이 불편해지자 서연은 주저없이 드레스의 긴 치맛자락을 양손으로 잡아 과감하게 찢어버렸고 거추장스러운 장식들을 떼어내며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의 복장처럼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그녀에게 우아한 신부의 모습은 필요 없었으며 오직 냉철한 이성을 가진 복수자의 모습만이 필요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서연의 머릿속은 더욱 명료해졌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집안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기에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곧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로 당장 내일 아침 박지훈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가 눈치채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김 변호사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만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박지훈에게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아가씨 지금 농담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오늘은 결혼식 당일이지 않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자르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박지훈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으며 그가 자신의 집안 배경을 이용해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결혼 전에 공동 명의로 개설했던 모든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박지훈의 회사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투자금 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평소 온화하고 배려심 깊던 서연이 이토록 냉혹하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에 김 변호사는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짐작하면서도 즉시 지시를 따르겠다고 답했다. 서연은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웨딩카 대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고 뒷좌석에 몸을 묻은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박지훈이라는 남자를 위해 자신의 꿈이었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그의 그림자로 살아왔었다. 그가 사업 초기에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마다 곁을 지키며 격려하고 남몰래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헌신은 그들에게 있어 비웃음거리이자 이용해 먹기 좋은 어리석음으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이 서연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슬픔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과 배신감, 그리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증오가 뒤섞여 그녀의 눈빛을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게 했다. 택시가 한남동의 본가 저택 앞에 멈춰 섰을 때 집안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부모님은 늦은 시각까지 잠들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들어선 딸의 모습을 본 두 분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서연을 끌어안으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울먹였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아버지와 시선을 맞췄다. 그녀는 떨지 않는 목소리로 박지훈의 배신을 알리고 이혼을 결심했음을 통보하며 아버지가 박지훈의 회사를 무너뜨리는데 힘을 보태주기를 요청했다. 평생을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서연의 아버지 한 회장은 딸의 눈에서 읽히는 결의와 고통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으로 딸의 상처를 들쑤시는 대신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감히 자신의 딸을 눈물 흘리게 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었으며 그는 박지훈이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무너지는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녀는 눈물 한 방울조차 그들에게 아까웠기에 울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않고 예전에 쓰던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먼지 쌓인 스케치북들을 꺼내어 보았다. 박지훈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그녀의 재능과 열정이 담긴 도면들이 달빛 아래서 다시금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펜을 들어 새로운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아내로서 내조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배신자들을 발 아래 꿀리는 주체적인 삶에 대한 계획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스케치북 위를 달리는 펜촉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날카로워졌으며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야망으로 번뜩였다. 동이 터오자 서연은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피로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입술에는 핏빛처럼 붉은 립스틱을 발라 강인한 인상을 완성했다. 핸드폰에는 박지훈으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아마도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야 신부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린 모양이었다. 서연은 그가 느낄 당혹감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던져 넣은 뒤 당당한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자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묻지 않고도 그녀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다는 듯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오늘 아침 박지훈의 회사에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기념하는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서연은 그 자리에 참석하여 그들의 축제를 장례식으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서연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저 멀리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아우라 글로벌의 거대한 사옥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서연은 언젠가 저곳의 정상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리라 다짐했다. JM 건설의 대회의실은 곧 있을 대규모 투자 협약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샴페인 타워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회사의 임원들은 한서연의 집안인 한성그룹으로부터 들어올 막대한 자금이 회사의 부채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박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숙취와 불안감으로 인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텅 빈 침대와 테이블 위에 남겨진 결혼 반지를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설마 서연이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일을 그르칠 리 없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리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서연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 즐겨 입던 파스텔 톤의 우아한 원피스 대신 남성복처럼 각이 잡힌 슈트를 입고 있었고, 길게 늘어뜨리던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려 목선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 같은 서늘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아무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지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달려나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 했으나 서연은 매몰차게 몸을 비틀어 그의 손길을 거부했다. 허공에 멈춘 지은의 손이 민망하게 떨렸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아, 왜 전화를 안 받았어? 걱정했잖아. 이사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얼른 서명부터 하고 이야기하자. 지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다정함을 가장하려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자신을 옥죄어오는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들고 있던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거칠게 집어 던졌다. 봉투 입구가 열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수십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와 잘 닦인 대리석 테이블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고 그 적나라한 광경에 임원들은 숨을 들이켰다. 사진 속에는 어젯밤 호텔 욕실에서 박지훈과 최미라가 엉겨붙어 있는 추잡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흑백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역겨울 정도로 생생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지훈의 부모님은 며느리가 던진 사진을 집어들고는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지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서연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좌중을 향해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배신의 현장을 고발하며 더 이상 박지훈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 하나 없는 건조함만이 남아있었고 그것은 그동안 그녀가 쏟았던 애정이 증오로 바뀌었음을 의미했다. 이게 제 결혼 예물입니다. 박지훈 씨, 그리고 이 사진들은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니 변호사 선임 준비나 철저히 하세요. 서연의 말에 지훈은 격분하여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단말마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이것이 오해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사진 속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현장에 있던 최미라는 구석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비웃으며 비서가 건네준 마이크를 잡고 한성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JM건설에 대한 투자 전면 철회와 동시에 기존에 빌려주었던 자금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 요구였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임원들은 웅성거리며 지훈과 그의 아버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투자가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이고 당장 막아야 할 어음을 처리하지 못하면 부도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어머니는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읍소했지만 서연은 냉정하게 발을 빼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눈물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았으며 가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철저히 짓밟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생각했다. 박지훈은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지만 서연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며 그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다. 유학 시절 호신술을 배웠던 그녀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방어 기제였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강하게 만든 것은 더 이상 약자가 되지 않겠다는 정신력이었다. 바닥에 나뒹 구는 지훈을 내려다보며 서연은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 같은 쓰레기가 만지기엔 내 가치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고함 소리는 패배자의 울부짖음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서연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감췄다. 완벽하게 복수했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쓰라림은 어쩔 수 없이 밀려와 그녀를 괴롭혔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키고 나오는 길은 결코 승리감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이제 그녀에게 돌아갈 집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언제 맑았냐는 듯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서연이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변으로 나가는 순간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 고립된 서연은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지만 피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빗물을 맞으며 서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고 몸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마치 지난 과거의 오물을 씻겨내려주는 것 같아 오히려 상쾌함을 느꼈다. 지나가는 택시들은 모두 승객을 태우고 있었고 빈 차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 서연은 하염없이 빗속에 서서 도로를 응시해야 했다. 명품 정장은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정성 들여 한 화장은 번져 흉하게 변해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빗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서연의 앞쪽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육중한 차체와 고급스러운 광택은 주변의 다른 차들을 압도하는 위용을 뽐내고 있었는데 그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뒷좌석의 창문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어두운 차 안에서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아우라 글로벌의 강도진 회장이었다. 그는 날렵한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눈동자를 가진 남자로 평소 냉철하고 잔혹한 승부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은 빗속에 서 있는 서연을 흥미롭다는 듯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이 길을 지나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여자가 아침 뉴스 경제면을 장식할 한성그룹의 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빗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기묘한 아우라가 몸이 건조했던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타시조 이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은데 도진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들어올 만큼 낮고 무게감이 있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차 안의 남자를 바라보았지만 그가 내뿜는 분위기가 결코 위험한 종류의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의 처참한 몰골로 길거리에 계속 서 있는 것보다는 낯선 남자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그가 타고 있는 차와 풍기는 분위기로 보아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서연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도진은 문을 열어젖히며 단호하게 말했다. 한서연 씨 맞죠? 지금 그 모습으로 택시를 타면 기사님이 놀라서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차가 택시보다 훨씬 빠르고 편안할 겁니다. 도진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어 서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고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강렬한 스파크가 튀었다. 서연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조심스럽게 마이바흐의 뒷좌석에 올랐다. 차문이 닫혀있자 외부의 소음과 빗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은은한 가죽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젖은 몸을 감싸 안았다.
도진은 운전기사에게 가볍게 손짓하며 히터를 틀라고 지시했고 옆에 놓여있던 깨끗한 타월을 집어 서연에게 건넸다. 닦아요. 감기 들면 복수고 뭐고 할 힘도 없어질 테니까. 그의 말은 무심한 듯 했지만 전곡을 찌르는 예리함이 있어 서연은 흠칫 놀라며 타월을 받아들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빗길을 헤치고 나아갔고 서연은 타월로 물기를 닦으며 곁에 앉은 남자를 곁눈질로 살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서연을 배려해 시선을 주지 않고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서연에게는 편안함을 주었다. 도진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한성본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지가 있나요?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다. 죄송하지만 근처 조용한 호텔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요. 서연의 대답에 도진은 읽던 서류를 덮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가녀린 실루엣이 드러났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표표하게 살아있어 도진의 마음을 묘하게 동요시켰다.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기사에게 목적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아우라 호텔로 가죠. 거기라면 당신을 귀찮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우라 호텔은 도진의 소유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과 시설을 자랑하는 곳으로 일반인은 예약조차 힘든 곳이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놀랐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 남자의 호의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은 여전히 거세었지만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낯선 안정감을 느꼈다. 강도진과의 만남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차가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도진은 직접 우산을 들고 내려 서연이 비를 맞지 않도록 에스코트했다. 호텔 직원들이 회장님의 등장에 놀라 허리를 숙였지만 도진은 오직 서연에게만 집중하며 그녀를 로비로 안내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등은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거대한 방패처럼 느껴졌고 서연은 그 뒤를 따르며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다. 이것은 사랑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공명과도 같았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이 년이라는 시간은 한서연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했던 주부가 아니었다. 아우라 글로벌 본사 50층에 위치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무실에서 서연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조원 규모의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결제 사인 하나에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생사가 갈리는 위치에 서 있었다. 서연은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세련된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녀를 범접할 수 없는 철의 여인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강도진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아래 그녀는 그룹 내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실력으로 모든 의구심을 잠재웠고 이제는 업계에서 마녀라 불릴 정도로 냉철한 승부사로 통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왔지만 서연은 놀란 기색 없이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도진은 지난 2년간 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온 유일한 사람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공적인 관계를 넘어선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지만 아직 누구도 먼저 선을 넘지는 않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책상에 걸터 앉으며 오늘 오후에 있을 하청업체 선정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물었고 그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준비는 완벽하다고 답하며 오늘 올 손님이 꽤나 흥미로운 인물이라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도준은 그녀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나갔다. 한편 아우라 글로벌의 로비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박지훈이 땀을 닦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JM건설은 서연의 집안에서 자금을 회수한 이후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지금은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 지훈은 이번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의 하청이라도 따내지 못하면 회사가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 그는 아우라 글로벌의 실무 담당자가 한 이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로비타워의 웅장함과 오가는 사람들의 엘리트 같은 모습에 주눅이 들어 자신의 초라해진 처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을 뿐이었다. 최미라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본색을 드러내며 매일같이 돈 타령을 해대고 있었고 지훈은 가정과 회사 모두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였다. 그는 오늘 만날 한 이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뇌물을 쓰거나 접대를 해서라도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회의실로 향하는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의 땀 식은 등을 때렸고 넓은 테이블 상석에 누군가가 의자를 뒤로 돌린 채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앉은 의자의 주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JM건설 대표 박지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눈을 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며 그 주인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버렸던 전처 한서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기억하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감히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 만큼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지훈은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랜만이네요. 박지훈 씨, 앉으시죠. 여기는 비즈니스 자리니까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도록 하죠. 서연의 목소리는 북극의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아 지훈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고 지훈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그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을 비비며 이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서연이 내뿜는 서늘한 향수 냄새와 날카로운 시선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다. 어떻게 이혼한 지 2년 만에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아우라 글로벌의 핵심 임원이 될 수 있었는지 그의 좁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라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서연은 탁자를 펜으로 딱딱 두드리며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호칭 주의하세요. 여기는 회사고 저는 아우라 글로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서연 이사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시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지훈은 얼굴이 붉어지며 황급히 입을 다물었고 자신이 알던 서연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연은 비서가 가져다준 JM건설의 제안서를 펼치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밀어버리며 싸늘하게 웃었다. 이따위 엉터리 제안서로 우리 아우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건가요? 당신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엉망이라는 건 이미 업계에 파다한데 우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말이죠. 서연의 지적은 정확했고 잔인했는데 그녀는 JM건설의 분식 회계 의혹과 자재 빼돌리기 관행 그리고
최근의 노동법 위반 사례까지 줄줄이 읊으며 지훈을 몰아붙였다. 지훈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서연의 논리 정연한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밤낮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업계의 생리를 완벽하게 파악했고 특히 박지훈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헤쳐 왔던 것이다. 서연은 마치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처럼 여유로웠고 지훈은 덫에 걸린 쥐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해 발버둥 칠 뿐이었다. 한 이사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 정을 봐서라도. 지훈은 결국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고 입가에는 경멸 어린 조소가 걸렸다. 정기라니요, 박지훈 씨. 당신이 내 결혼식 날 다른 여자와 뒹굴며 짓밟은 게 바로 그 정기였습니다. 이제 와서 구차하게 굴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서연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아무 말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 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오자 지훈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진은 지훈을 본체 만취하며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두 사람이 매우 각별한 사이임을 암시하고 있었고 지훈은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주먹을 꽉 쥐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한 이사의 업체는 기준 미달인 것 같은데 아직도 내보내지 않았나. 우리 시간은 금보다 비싸다는 걸 잊지 말도록. 도진의 한마디는 지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음을 실감했다. 서연은 도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훈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들으셨죠, 박 대표님? 우리 아우라 글로벌은 기본이 안 된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보안 요원을 부르기 전에. 지훈은 분함에 몸을 떨었지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강도진 앞에서는 감히 난동을 부릴 수도 없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과 도진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결국 제안서를 챙기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비참함 그 자체였고 복되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지훈이 사라지자 도진은 서연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런 놈 상대하느라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어. 서연은 창가로 걸어가 멀어지는 지훈의 차를 내려다보며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제 시작인걸요. 저 사람은 아직 잃을 게 더 남았거든요. 제가 받은 고통의 10분의 1도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다. 그는 서연의 곁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의실을 나온 지훈은 눈 비틀거리며 로비를 빠져나와 자신의 낡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그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괴성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울림뿐이었다. 한서연이 아우라 글로벌의 이사라니 그리고 강도진 회장과 그런 사이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비틀린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만약 서연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도 다시 역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완전히 잊지 못해서 저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이라 착각하며 그녀를 다시 이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시각집에서 지훈을 기다리던 최미라는 명품 신상 가방을 검색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대기업과 계약을 따내오면 다시 예전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지훈의 표정이 흑빛인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설마 또 실패한 거야. 당신 정말 무능력하네. 내가 이 꼴 보자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미라의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지자 지훈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여 화분을 집어 던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갈 대로 가 있었고 파국은 시간 문제였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마친 서연은 사무실을 나서다 문 앞에 놓인 작은 쇼핑백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초콜릿과 따뜻한 유자차가 들어있었고 피곤할 텐데 당 충전하고 퇴근해라는 도진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속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이 도진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도진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곧바로 조심해서 들어가 내일 봐라는 답장이 도착했다. 서연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2년 전 빗속에서 울고 있던 한서연은 이제 없었고 오직 성공과 복수를 위해 질주하는 한서연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오늘 지훈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복수가 단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엑셀을 밟으며 어둠 속을 뚫고 나아갔고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지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함정을 작동시키는 것이었다. 며칠 뒤 아우라 글로벌 디자인팀. 사무실은 아침부터 배달된 거대한 붉은 장미 꽃바구니 때문에 술렁이고 있었는데 그 크기가 사람 상반신만 해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꽃바구니에 꽂힌 리본의 문구를 훔쳐보았고 거기에는 지난날의 과오를 씻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사랑하는 지훈이가라는 낯뜨거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출근하여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그 흉물스러운 물건을 발견한 한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근처에 있던 청소 담당 여사님을 불렀다. 서연은 사무적인 말투로 이 쓰레기를 당장 폐기 처분해달라고 부탁하며 꽃집 하나도 남기지 말고 치워달라고 지시해 사무실 안에 들떠있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려버렸다. 그녀에게 박지훈이 보낸 꽃은 사과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침범하려는 스토커의 협박장처럼 느껴져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박지훈은 자신의 선물이 서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였을 것이라 착각하며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그녀의 답장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존심을 세우느라 튕기는 것이라 제멋대로 해석하며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 옛 추억을 들먹이고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구구절절 늘어놓았다. 심지어 그는 최미라가 자신을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내연녀에게 돌리는 비겁한 모습까지 보였는데 서연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이것은 나중에 그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고 서연은 그의 바닥모를 뻔뻔함에 치를 떨며 차갑게 비웃었다. 한편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훔쳐보다가 거액의 꽃집 결제 내역을 발견한 최미라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 방바닥을 구르며 발악했다. 그녀는 박지훈이 자신 몰래 전처인 한서연에게 다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고 위기감을 느끼자 비열한 방법으로 서연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미라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직장인 커뮤니티와 SNS에 가계정을 만들어 대기업 임원 H녀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게시물에는 서연이 이혼 후 재벌 회장을 꼬여내어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둥, 남성 편력이 심하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루머들이 담겨 있었고 이는 순식간에 조회수를 올리며 퍼져나갔다.
회사 내부에서도 알게 모르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강도진 회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정보보안팀을 가동해 최초 유포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IP 주소를 추적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준비를 마쳤는데 범인이 최미라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도진은 서연을 불러 이 사실을 알리고 당장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게 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기에 최미라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서연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서연은 사적인 감정 싸움 대신 업무적으로 박지훈의 숨통을 조이는 데 집중했는데 그녀는 JM건설이 과거에 시공했던 건물들의 안전점검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 예상대로 자재비를 아끼기 위해 규격 미달의 철근을 사용하거나 소방시설을 누락한 정황들이 포착되었고 서연은 이를 근거로 아우라 글로벌 법무팀을 통해 JM건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다. 또한 그녀는 국토교통부와 언론사에 이 사실을 제보할 준비를 마쳤는데 이것이 터지면 JM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책상 위에 쌓인 증거 서류들을 보며 박지훈이 겪게 될 파멸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궁지에 몰린 박지훈은 서연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결국 이성을 잃고 늦은 밤 아우라 글로벌 사옥의 지하 주차장으로 잠입해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있어 예전에 말끔하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야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서연이 자신의 차로 다가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기둥 뒤에 숨어있던 지훈이 튀어나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깜짝 놀란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지훈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꽃도 보내고 사과도 했잖아. 왜 내 진심을 무시하는 거야? 지훈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겼고 그의 목소리는 애원과 협박 사이를 오가며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혐오감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며 차체로 밀어붙였다. 그깟 꽃 몇 송이로 당신이 저지른 짓이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착각하지 마. 우린 이미 끝났고 난 당신을 경멸해. 서연의 독설에 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그는 손을 들어 올려 서연의 뺨을 내려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우스워 보이지. 너 그 회장이랑 잤냐?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지. 지훈은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으며 폭력을 행사하려 했고 서연은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으며 충격에 대비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고 대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지훈의 비명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그녀의 앞에는 강도진이 지훈의 팔목을 비틀어 꺾은 채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진의 등장은 마치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수호신처럼 압도적이었고 그의 전신에서는 살기에 가까운 분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내 여자 몸에 손대지 마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손가락을 놀렸다가는 손목을 잘라버릴 테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끔찍하게 차가웠으며 그 위압감에 지훈은 고통도 잊은 채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도진은 잡고 있던 지훈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넘어진 지훈은 뒷걸음질치며 도진을 올려다보았다.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한 발자국 더 다가가 경고했다. JM건설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야. 쥐새끼처럼 숨어 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지우는 도진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듯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그의 꼬락서니는 패배한 개보다 못했다. 지훈이 사라지자 도진은 즉시 표정을 풀고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는데 방금 전에 무시무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스러운 눈빛만이 가득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늦게 내려와서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도진은 서연의 붉어진 손목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고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도진은 주저앉으려는 서연을 단단한 팔로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고 서연은 그의 품에서 낯선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싸워왔던 그녀에게 도진의 존재는 처음으로 기대 쉴 수 있는 거대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서연은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떨며 속삭였다. 감사해요, 회장님. 그리고 무서웠어요, 정말로. 도진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오늘은 혼자 보내지 않겠어.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보디가드를 붙일 거야. 거절은 거절한다. 도진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두 사람은 도진의 채 올랐고 차 안의 고요함 속에서 서연은 도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의 태동이었으며 그녀는 이제 도진과 함께라면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차는 빗길을 뚫고 서연의 집으로 향했고 도진은 운전하면서도 틈틈이 서연의 손을 잡아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진은 서연에게 초대장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아우라 글로벌 창립 기념 파티의 VIP 초대장이었다. 이번 주말 파티에 내 파트너로 참석해줘. 그 자리에서 당신을 내 약혼녀로 공식 발표하고 싶어. 도진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진지했다. 박지훈과 최미라가 그 파티에 올 거야. 당신이 그들 앞에서 가장 빛나는 여자가 되게 해줄게. 서연은 초대장을 받아들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이 그녀의 복수극에 정점을 찍을 무대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고 도진은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방에 들어온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멀어지는 도진의 차를 배웅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화려한 파티장에서 배신자들을 완벽하게 짓밟아주는 마지막 쇼뿐이었다. 아우라 글로벌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아우라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을 뿌리고 있었고 실내 곳곳에는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희귀한 장미들이 장식되어 고혹적인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줄지어 입장하며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흐르는 공기는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력과 부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강도진 회장이었지만 오늘 밤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인물은 그의 곁에 서 있는 한서연이었다. 서연은 오늘 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짙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하얀 피부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어깨를 과감하게 드러낸 오프숄더 디자인은 그녀의 우아한 쇄골 라인을 돋보이게 했고 목에 걸린 사파이어 목걸이는 조명을 받을 때마다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며 그녀의 고귀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가려진 여자가 아니었으며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여유로운 미소로 모든 이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강도진은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서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가 자신의 여자임을 만천에 과시하고 있었다. 반면 초대장도 없이 지인의 지인을 통해 간신히 파티장에 잠입한 박지훈과 최미라의 모습은 이 화려한 풍경 속에서 이질적일 만큼 초라하고 불안해 보였다. 지훈은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느라 급격히 살이 빠져 수트핏이 헐렁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시종일관 주변 눈치를 보느라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미라는 어떻게든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 지나치게 반짝이는 싸구려 금색 드레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천박함을 강조할 뿐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어떻게든 유력 인사들에게 줄을 대어 회사의 부도를 막아보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왔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저기 좀 봐. 한서연, 저 여자가 미쳤나 봐.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회장 옆에 서 있을 수가 있어. 미라는 샴페인 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질투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지훈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가시처럼 박혀 들어왔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는 비참함에 속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다. 지훈 역시 서연의 눈부신 변신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욕망,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미라는 지훈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고 이대로 서연이 행복해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악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웨이터가 들고 지나가던 쟁반에서 레드와인 한 잔을 집어들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이 서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고 유치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고 믿었는데 실수인 척 서연의 드레스에 와인을 쏟아 그녀를 망신주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우아한 척하는 저 가면을 벗겨버리고 물에 젖은 생쥐꼴로 만들어주겠다는 뒤틀린 신보가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도진과 함께 주요 투자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등 뒤에서 다가오는 불길한 기운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유리창에 비친 미라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붉은 와인잔을 들고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미라가 서연의 바로 뒤까지 다가와 어머 한서연 씨라고 부르며 과장된 몸짓으로 넘어지는 척 와인잔을 기울이는 순간 서연은 춤을 추듯 우아하게 몸을 반바퀴 회전시켰다. 서연의 드레스 자락이 부드럽게 허공을 가르며 미라의 공격 범위를 벗어났고 목표물을 잃은 미라는 중심을 잃고 허우적거리다. 자신의 드레스 위로 와인을 몽땅 쏟아붓고 말았다. 이게 게이악.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미라는 볼품없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붉은 와인은 그녀의 금색 드레스를 피처럼 물들이며 흉측한 얼룩을 만들어냈다. 순식간에 파티장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고 사람들은 혀를 차거나 킥킥거리며 우스꽝스러운 꼴을 한 미라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넘어진 미라를 내려다보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최미라 남의 것을 탐내더니 이제는 남의 옷까지 망치려 드는 거니 내 수준이 딱 거기까지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져 주변 사람들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미라는 수치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지훈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밀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며 낳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2년 전 내 결혼식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망치고 싶었나 본데 이번엔 상대가 틀렸어. 넌 이제 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야. 서연의 말은 미라의 심장을 난도질했고 그녀는 분함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을 쳤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멸 어린 시선만을 보낼 뿐이었다. 소란이 정리되자 강도진 회장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도진은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창립 30주년의 소회를 밝힌 뒤 부드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이자 아우라 글로벌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명이 서연을 비추자 그녀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단상 위로 올라가 도진의 옆에 섰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번쩍 들어 올리며 선언했다. 제 약혼녀 한서연 이사입니다. 우리는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두 사람의 약혼을 축하했다. 서연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도진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랑의 서약을 보여주는 듯 했다. 구석에 숨어있던 지우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자신이 찾던 여자가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도진의 발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그는 표정을 굳히고 비장한 목소리로 다음 안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아우라 글로벌은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실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진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면서 JM건설 인수 및 청산 계획이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크게 떠올랐다. 장내에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고 지우는 자신의 회사 이름이 화면에 뜨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도진은 냉철한 어조로 JM건설이 저지른 분식 회계와 횡령 그리고 부실 공사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더 이상 이런 기업이 시장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저희 아우라 글로벌은 JM건설의 채권을 모두 매입하였으며 내일부로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사를 해체하고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도진의 선언은 박지훈에게 있어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오히려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꼴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다. 화면에는 지훈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범죄자라고 수군거렸다. 그때 회장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곧장 박지훈과 최밀에게 다가갔다. 수사관은 지훈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고지했고 은색 수갑이 지훈의 손목에 차가운 소리를 내며 채워졌다. 지훈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짐승처럼 끌려나갔고 옆에 있던 미라 역시 공범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다. 와인에 젖어 엉망이 된 미라는 이건 말도 안 돼, 서연아 나 좀 도와줘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끌려나가는 두 사람을 보며 지난 2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은 듯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통쾌함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였으며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깨달았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을 괴롭히던 것들은 모두 사라졌어. 서연은 도진을 올려다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파티장은 다시 축제 분위기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정의로운 결단을 내린 도진과 서연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자신을 향해 건배를 제의하는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답례했고, 그녀의 모습은 진정한 승리자의 여유로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선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파티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지만 서연과 도진은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와 호텔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시원한 밤바람을 맞았다. 서연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며 2년 전 비 오는 날 도진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고마워요. 도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도진은 그녀를 마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당신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지.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었는데 그것은 2년 전 서연이 버렸던 결혼 반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우리 결혼하자. 서연아, 이번에는 배신도 아픔도 없는 진짜 행복만 줄게. 도진의 프로포즈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저 멀리 지상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곳 옥상 정원은 오직 두 사람만의 평화로운 우주였다. 서연은 이제 복수는 끝났고 사랑과 성공으로 채워질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그 빛조차 박지훈에게는 아무런 온기를 주지 못했다. 한때 잘 나가던 건설회사의 대표이자 모두가 부러워하던 젊은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수인 번호 우선 3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해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검찰 조사는 그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는데 한서연이 넘긴 증거 자료들이 워낙 방대하고 치밀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 밤 좁은 독방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곱씹어 보았지만 결론은 항상 한서연에 대한 원망과 뒤늦은 후회로 귀결될 뿐이었다. 곰팡내 나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려 해도 귓게는 파티장에서 울려 퍼지던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와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에 차가운 금소금이 환청처럼 들려와 그를 괴롭혔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그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언론은 매일같이 폐륜 남편의 몰락이나 탐욕이 부른 비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의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그를 사회적 매장 대상으로 삼아 맹비난을 퍼부었다. JM건설은 이미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아우라 글로벌에 인수된 자산들은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쓰이거나 헐값에 매각되었다. 지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함과 지위, 그리고 부모님이 살던 집까지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의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 최미라의 상황은 박지훈보다 더 비참했는데 그녀는 공범으로 구속된 이후 박지훈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자신은 박지훈에게 속았을 뿐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수사관들은 그녀가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횡령에 적극 가담한 증거를 들이대며 코웃음을 쳤다. 한때 화려한 조명 아래서 모델로서의 삶을 꿈꾸던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는 민낯에 수척해져 있었고 거칠어진 피부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녀가 더 이상 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를 후원하던 광고주들은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고 그녀의 SNS는 악성 댓글로 도배되어 더 이상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들이 불륜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쓸려 나가버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이 박지훈의 독방문을 두드리며 면회객이 왔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지훈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부모님조차 면회를 거부당하고 변호사들마저 등을 돌린 마당에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서연이 마음을 돌려 탄원서라도 써주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이 잡초처럼 고개를 들자 지훈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죄수복의 단추를 채우고 머리를 대충 빗어 넘기며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갔다. 철문을 통과할 때마다 들리는 육중한 잠금장치 소리가 그의 신경을 긁었지만 그는 오직 서연을 만나 설득할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다.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한서연의 모습은 지훈이 기억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다. 그녀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흐르는 공기마저 고급스럽게 느껴져 지훈은 자신이 처져 있는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지훈이 들어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를 응시했고 그 눈빛은 동정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그것처럼 건조했다. 지훈은 수화기를 들고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지만 간신히 입을 열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와줬구나.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여기서 나가게만 해준다면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서연은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며 지훈의 애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다. 착각하지 마. 박지훈, 내가 여기 온 건 너를 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벽을 넘어 지훈의 귓가에 서늘하게 박혔고 지훈은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렸다. 확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부였던 정이 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는 없잖아. 제발 변호사 좀 써줘. 도진 회장한테 말하면 되잖아. 지훈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뻔뻔하게 요구사항을 늘어놓았고 서연은 그 모습에 일말의 연민조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네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확인하러 온 거야.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에 대고 펼쳐 보였는데 그것은 박지훈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복역기간과 추징금 내역이 적힌 문서였다. 너는 최소 10년 이상을 그 안에서 썩게 될 거고 나오더라도 땡전 한 푼 없는 신용불량자로 살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서연의 잔인한 선언에 지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부들부들 떨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구 덕에 컸는데 은혜도 모르는 독한 년. 지훈이 본색을 드러내며 욕설을 퍼붓자 서연은 오히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 표정이야. 내가 원하던 게 네가 가면을 벗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모습이었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과 함께 깊은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고마워 박지훈. 네가 결혼식 날 나를 배신해준 덕분에 나는 껍데기뿐인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내 능력을 찾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어. 너는 내 인생 최고의 반면교사였어. 서연의 말은 지훈에게 있어 그 어떤 형벌보다도 고통스러운 정신적 사형 선고였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 때문에 더 잘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감을 산산조각 냈다. 가지마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가지마. 지훈은 수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유리를 두드렸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흥분한 지훈을 제압하여 끌고 나갔고 그의 절규는 닫히는 철문 너머로 점차 희미해져 갔다. 복도로 나온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
퀴퀴한 곰팡내 대신 상쾌한 자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박지훈과 관련된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다고 지시하며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일렀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박지훈이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삭제되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서연의 전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회색빛 담벼락과 대조되는 파란 하늘은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맑고 투명했고 서연은 손을 들어 햇살을 가리며 눈을 찌푸렸다. 그때 저만치 주차장 입구에 낯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고 차 문이 열리며 강도진이 걸어 나왔다.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서연이 힘들어할까봐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선글라스를 벗고 서연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두 팔을 벌렸고 그 모습은 서연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보였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도진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고 도진은 그녀를 힘껏 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고생했어.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야. 마음은 좀 편해졌어. 도진의 다정한 물음에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야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당신 말대로 제가 직접 마침표를 찍고 나니 속이 시원해요.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지나가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트려 놓았다. 과거의 악연을 끊어낸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채 오르자 도진은 서연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달콤한 마카롱 세트가 들어있었다. 기분 전환에는 단 게 최고라던데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도진의 세심한 배려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리며 마카롱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고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이 씁쓸했던 기분을 씻어주었다. 회장님은 정말 못 말리겠어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저를 감동시키세요? 서연의 말에 도진은 핸들을 잡으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다. 평생 당신을 웃게 해주는 게 내 목표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지. 차는 경쾌한 엔진 소리를 내며 구치소를 뒤로하고 도심을 향해 질주했다. 한편 구치소 안의 또 다른 접견실에서는 최미라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지훈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주동자를 미라로 지목하는 진술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박지훈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최미라 씨가 횡령을 주도했고 자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가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라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랑한다며 달콤한 말을 속삭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을 총알바디로 쓰려는 지훈의 배신에 그녀는 치를 떨었다. 그녀는 책상을 엎으며 악을 썼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박지훈과 최미라는 서로를 물고 뜯으며 파멸의 구렁텅이로 함께 굴러 떨어졌다. 재판부는 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서연은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과응보이자 사필 규정이라는 세상의 이치일 뿐 그녀가 관여할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옆에 앉은 도진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나요? 회사로 돌아가야 하죠. 서연의 물음에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갈 거야.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우리의 미래가 시작될 곳이지. 도진의 말에 서연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진은 도착할 때까지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교외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서연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깨달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해질, 역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언덕 위에 하얀 저택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도진이 서연 몰래 준비해온 신혼집이자 두 사람이 함께 그려나갈 꿈의 공간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연아, 당신이 예전에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 집 그대로 지어달라고 했어. 도진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대학 시절 습작으로 그렸던 꿈의 집을 도진이 기억하고 현실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서연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석양이 비추는 저택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발 아래 밟히는 잔디의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풀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천이 서연을 완벽한 행복감에 젖게 했다. 뒤를 돌아보자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만 그곳에 남겨둔 어두운 과거는 더 이상 이곳까지 쫓아오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희망찬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사랑해요, 도진 씨. 그리고 고마워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서연아. 영원히 당신만을 지켜줄게. 아우라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모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화려한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 규모는 가히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릴만 했다. 식장 입구에서부터 늘어선 수백 개의 화환과 취재진들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정작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한서연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라인은 그녀의 기품을 극대화시켜주고 있었다. 3년 전 첫 번째 결혼식에서 느꼈던 불안감이나 보여주기식의 허례허식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을 앞둔 설렘만이 가득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과거에 상처받았던 자신에게 작별을 구하고 이제는 누구보다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자신을 마주하며 미소 지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한 회장이 들어왔는데 딸의 눈부신 모습을 본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과거 자신의 딸이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을 쳤던 그는 이제야 비로소 딸이 제 짝을 만났다는 안도감에 감격한 것이었다. 우리 딸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이제는 정말 행복해야 한다. 아빠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야.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화장이 번질까봐 애써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저 이제는 누구보다 강해졌고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보란듯이 잘 살게요. 두 부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을 나누며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고 사회자의 개식 선언과 함께 육중한 문이 열리자 버진 로드 끝에 서 있는 강도진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완벽한 핏의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긴장한 듯 하면서도 서연을 향한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하객들의 탄성과 박수 소리가 쏟아졌지만 서연의 눈에는 오직 도진만이 들어왔다. 버진 로드 위를 걷는 이 짧은 순간이 지난 3년간의 긴 여정을 보상받는 시간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도진은 다가오는 서연을 맞이하기 위해 단상 아래까지 내려와 그녀의 손을 건네받았고 그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든든했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그 내용은 하객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서연을 깊은 눈으로 응시하며 맹세했다. 나 강도진은 그대 한서연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그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파트너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걷는 길이 험난하다면 내가 먼저 그 길을 닦을 것이고 당신이 날고 싶다면 내가 날개가 되어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중하고 힘이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약속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느끼게 했다. 서연은 감동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화답했다. 나 한서연은 그대 강도진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용기 있게 헤쳐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만큼 나 또한 당신의 가장 현명한 아내이자 동반자가 되어 당신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서연의 서약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을 넘어 두 사람이 인생과 비즈니스 모두에서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하객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 입맞춤을 나누며 부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식장 안을 가득 채운 꽃집들이 두 사람 위로 흩날리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아우라 글로벌은 한서연 부회장의 취임으로 또 한 번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탁월한 디자인 감각과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수직 상승시켰다. 대외의실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서연은 날카로운 분석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임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에 유약했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고 냉철한 승부사이자 따뜻한 리더십을 갖춘 경영인으로 거듭나 있었다. 도진은 회의석상 맞은편에 앉아 그런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의 파트너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서연은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뉴스 기사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이던 박지훈이 교도소 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독방에 감금되었다는 짤막한 사회면 기사였다. 기사 한 구석에는 면회를 온 가족조차 없어 그가 철저히 고립된 상태라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지만 더 이상 가슴 한구석이 아리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불행을 보는 듯한 건조한 감정만이 들 뿐이었고 그녀는 미련 없이 태블릿 화면을 꺼버렸다. 박지훈과 최미라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먼지 한 톨만큼의 비중도 차지하지 못하는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도진과 서연은 아우라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조차 두 사람에게는 상쾌하게 느껴졌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물었다. 오늘 회의에서 정말 멋졌어. 임원들이 꼼짝 못하더군. 당신을 부회장으로 임명한 건 내 인생 최고의 인사 결정이었어. 서연은 와인잔을 흔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회장님께서 공과 사를 너무 구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은걸요. 아니야. 당신은 이미 나를 넘어섰어. 때로는 당신의 직관과 결단력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느껴. 도진은 진심을 담아 서연을 치켜 세웠고 서연은 그 말에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배신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녀는 결코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강도진이라는 진정한 사랑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었다. 도진 씨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지훈이 나를 배신해 준 게
오히려 신의 축복이 아니었나 하고요. 서연의 뜬금없는 말에 도진은 의아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추락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날개가 돋아나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말에는 깊은 통찰과 삶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가 더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도진은 서연의 허리를 끌어당겨 깊이 입맞추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날 필요 없어. 내가 언제나 당신 옆에서 함께 날아갈 테니까. 비바람이 불면 내가 막아주고 힘들면 쉴 수 있는 둥지가 되어줄게. 도진의 달콤한 속삭임은 밤하늘의 별들처럼 서연의 마음속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들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이어져 하나가 되었고 아우라 타워는 그들의 사랑과 성공을 증명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우뚝 서 있었다. 결혼하자마자 배신당해 눈물 흘리던 여자는 이제 없었고 오직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을 쟁취한 위대한 승리자 한서연만이 그곳에 존재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잡고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눈부신 전설의 서막이었다.